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12시 투더 골드문 여러분들의 계좌를 환하게 밝혀드릴 코인 여왕 문다연입니다. 비트와 밀당을 하는 요즘입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잘 지켜주고 있지만 언제 또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시장 대응 전략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시장 전문가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시장 보는 눈 키워드리고요. 코인 차트 분석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50분간의 방송에 더불어서 여러분들 같이 실시간으로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또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방송과 무료 교육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는 링크로 연결됩니다. 너튜브로 늦게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매일 오후 1시 반에 함께 실시간 소통 방송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코인사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이 애매모호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장 자체가 눌렸다가 좀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제 섹터별로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섹터별로 여러분들 좀 나눠서 매매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수익을 또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시장, 그런 기회 올 테니까요. 이 방송도 끝까지 관심 깊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코인 대통령님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코인 대통령입니다. 어제 방송에 이어서 오늘도 나왔는데, 오늘도 놀라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이제 비슷하게 생긴 두 명이 나와서 하고 있는데, 어제 실시간 채팅을 봤는데 코인 사부님 회색 정장도 잘 어울리시네요라고 하는데 저는 코인 대통령이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도 조금 애매하게 흘러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반등이 조금 보이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래도 굉장히 시장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님 이 코인 시장에서 쌍둥이 전문가로 유명하신데요. 코인 대통령님, 두 분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팁을 좀 주실까요? 네. 팁이요? 네, 구분할 수 있는 팁 하나 드릴까요? 일단 네. 팁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네. 일단은 저만 보조개가 있는 것만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장의 왼팔과 오른팔이 되어주실 두 분과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이슈 흑과백, 코인 사부님 어떤 악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전부터 조금 존재하고 있던 악재다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 예전에 조금 많이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요즘에도 다시 한 번 더 이제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그런 이제 악재인데 바로 이 해킹에 관련돼 있는 악재입니다. 얼마 전에 그 마켓이 해킹을 당했어요. 그래서 해커들이 이제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 이런 그 코인들을 이제 해킹을 해서 이더리움으로 또 이제 돈 세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슈가 나와주면서 시장에 대한 악재들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이제 돈을 이제 예치를 시켜놨는데 만약에 해킹을 통해서 요즘은 또 이제 다 전산화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해킹을 통해서 내 돈이 나갔다, 없어졌다 막 이러면은 불안해서 현금을 되찾는 뱅크런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흐름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킹을 통해서 내가 보유하고 있던 코인이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자금적인 손실과 내 이 재산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겠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매도를 해서 현금화하는 작업들이 조금 있었다. 그러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주춤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예전에도 나왔었던 또 이슈였는데 요즘 또 나왔는데 이 사기 코인들이 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 스캠 코인이다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모아다가 이거 투자하면은 10배 수익 봐요, 20배 수익 봐요 해놓고 투자해놓고 이 투자금 받고 이제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스캠 코인이다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있어 보이는 코인을 만듭니다. 예전에 그 한창 인기가 있었던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이제 드라마도 막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니까 이 오징어 게임 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 20억 원어치를 돈을 이제 받고 나서 도망가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영원이 되는 그런 사태도 발생했었고 최근에 또 그런 코인이 있었는데 이 BTS 관련된 코인에서 아미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전 세계에 있는 이
아미분들에게 이 돈을 또 이제 받았다가 또 이제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이런 코인이 있다가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뭐 내 코인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이라는 이 생태계에서 뭔가 하나가 잘못됐다 이러면 전반적으로 한번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한번 눌렀다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나와는 관련 없고 나가 매매하고 있는 코인과는 관련 없지만 이런 전반적인 뭐 사기라든지 또는 뭐 해킹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주춤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시장이 좋을 때, 시장이 안 좋을 때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잊을만 할 때쯤 이런 이슈가 나옵니다. 왜? 우리 이제 그 역사는 반복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계속 모르니까 잊어가니까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꼭 유의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첫 번째 악재는 일단 하루 아침에 나온 악재라기보다도 이 시장에서 투자를 하면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킹 이슈라든지 뭐 사기 코인들도 많이 나왔던 시점이고요. 일단 당장에 내가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사기 코인들이 계속 나올 경우에는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보완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코인 대통령님은 어떤 악재 준비하셨을까요? 악재라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조금 이제 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는 좀 네. 이슈 쪽으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슈는 이제 세무조사에 대한 이슈입니다. 이번에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번에는 좀 이제 뭐 코인 업체나 아니면 코인을 만든 재단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해시드라는 리서치 기업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자, 이번에 해시드 같은 경우에서는 뭐 코인을 뭐 매매를 하거나 그다음에 뭐 투자를 하거나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블록체인 전문 리서치 기업이고요. 예전에 2018년도 당시에 이 해시드 같은 경우에서는 창업을 할 때 정부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코인을 투자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지금까지 투자를 하지 않았고 뭐 등등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세무 조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동떨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이 리서치 기업 해시드에 세무 조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세무 조사가 들어간 곳은 바로 조사 사국입니다. 조사 사국은 조금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조사 사국 같은 경우에서는 비자금이나 횡령 등 이런 이제 제보에 의해서 의혹이나 이런 제보가 있을 때 그런데 비자금 횡령 이런 것들을 이제 정기적인 아니면 특수 전담해서 전담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조사 사국에서 조사가 들어간다라고 나온다고 하면은 그 해당 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해당 업종에서 좀 굉장히 긴장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해시드의 말을 들어보면 조사 사국에서 세무조사를 성실히 응했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자료들도 다 제출을 마쳤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사 사국에서 왜 이런 해시드 리서치 기업에 왜 이제 조사가 들어갔느냐라고 좀 들어봤더니 예전 이제 법조계 쪽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예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적인 어떠한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애매모호하고 해석을 자칫 뭐 잘못하다 보니까 뭐 이 사람 해석 다르고 저 사람 해석 다르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살짝 해프닝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 쪽으로의 어떠한 그 기소 같은 경우에서는 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제 이 코인 사부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사기 코인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뭐 이제 세무조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비일비재하게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후죽순 이것저것 나오다 보니까 해석이 다르다 보면은 그냥 들어가서 세무조사해버리고 그게 아니면 또 이제 뭐 그냥 어떠한 그 인증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그냥 텅 하고 나오다 보니까 그냥 사기 코인으로 그냥 팔고 도망가 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투자자 여러분들도 어떤 거에 투자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대형 거래소를 이용하셔라 아니면 뭐 이제 해외 거래소는 뭐 이용하기 힘드니까 국내에 있는 거래소들만 이용을 하시는데 이름 있는 거래소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거래소들로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오늘 이제 방송국을 오면서 봤는데 어떤 게 대형 버스에 어떤 그 가상자산 거래소 처음 보는 거래소였어요. 그 거래소에 광고가 붙어서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인 사부 전문가를 같이 오면서 봤는데 저기는 무슨 거래소냐라고 둘이서 막 수덕수덕 대다가 왔는데 그런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거래하는 투자자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거래소가 나왔다고 했을 때 그 거래소의 수익 모델은 당연스럽게도
거래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의 수수료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래소, 대형 거래소들은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뭐 어떤 거래소 뭐 이번 올해 뭐 영업이익이 뭐 몇백억이다, 뭐 이렇게 막 몇천억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신생 거래소 같은 경우에서는 뭐 한두 명 거래할까 말까, 뭐 많으면 10명, 뭐 많아봐야 100명 이렇게 투자를 하죠. 그렇다 보니까 프로모션을 어떻게 거느냐? 뭐 가입을 하시면 비트코인을 뭐 드린다. 근데 비트코인 한 개도 아니고 1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 0.000001개 뭐 이렇게 주겠죠. 10,000원 상당을 드린다. 뭐 근데 그거 10,000원 받겠다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뭐 그렇게 또 뭐 어떤 이상한 또 사기 코인들이 또 그 거래소에서 판을 치고 뭐 이러다 보면은 또 이제 투자금에 대한 손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모션에 대한 어떠한 그 신생 거래소들의 말에 현혹되셔가지고 그런 거래소는 웬만하면 이용을 하지 마시고 왜 되도록이면은 이제 대형 거래소들 있잖아요. 대형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외국 거래소는 사용하기가 좀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낸스나 후오비 뭐 힘들 수 있는데 심지어 바이낸스나 후오비 같은 경우에서는 국내로 이제 사업부를 이제 진출시켰다가 국내에서 이제 사업을 하지 말아라고 해가지고 바이낸스 코리아, 후오비 코리아는 이미 사업을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영문판으로 된 그쪽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사용하기 좀 힘드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제 4대 거래소 있잖아요. 4대 거래소에서만 거래를 하시는 것을 이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이 세무조사 이슈가 단순히 좀 해프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커지는 만큼 여기저기서 규제를 하고 들어오는 모습이고 여러분들께서 좀 투자를 하실 때 거래소를 잘 살펴보고 투자를 하셔라 이런 당부의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이 조금 불안불안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호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기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코인사부님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지금 뭐 호재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네.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돈이 어느 쪽으로 좀 흘러가느냐 이런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보고 있는데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도 좀 같이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뭐 코인이든 주식은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또 코인으로 주식이 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 돈이 다시 한 번 더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 이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완화가 되면서 미국 나스닥 시장이 3% 이상의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나스닥이 3% 급등을 했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그게 올라갔어요. 근데 사실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가 된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오늘 뭐 코로나 확진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엄청난 숫자를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최고점을 찍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려가는 이거를 또 이제 보여준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더 이제 시장이 좀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장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코인 시장이 많이 올라가기 전에 항상 전초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현상이냐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스닥이 상승을 한다거나 또 다른 면을 본다면 중국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이 된다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있다면 코인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좀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으로 돈이 많이 몰리면서 3% 급등을 했죠. 근데 실제로 어제만 하더라도 중국 펀드 시장으로 엄청난 자금, 우리가 또 상상할 수 없는 자금이 또 유입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코인 시장 애매는 하지만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조금 적극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저점 투자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번 이제 월요일에 말씀드렸을 때 이 NFT 코인 그리고 이 게임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로 보면은 이 메타버스 상에서 메타버스를 이용한 이 가상 토지 매입이 조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너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메타버스는 이제 가상 현실 세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 토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현재 뭐 서울 땅값 그다음에 뭐 지방 땅값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토지를 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가격이 크고 또 뭐 한두 평 산다고 해서 뭐 우리가 거기서 뭘 할 것도 아니잖아요. 또 많이 넓은 부지를 또 사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가상현실에서는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단 몇 천만 원으로도 충분히 내가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부지를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게 또 가격이 올라가고 또 가격이 올라가고 막 이러면서
막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뭐 우스갯소리겠지만 뭐 나올 정도로 정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NFT 시장 엄청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도 이쪽으로 우리가 좀 투자를 해서 코인을 좀 더 활성을 시키자. 지금은 코인이 너무 또 뜨거운 감자이다 보니까 게임사에서도 또 다른 회사에서도 이쪽을 투자를 감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게임 프로젝트를 위해서 약 2천억 달러를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뭐 예고가 아니고 뭐 하겠다가 아니라 실제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를 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지금 돈은 코인 주식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고 특히 코인에서는 NFT 코인 쪽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코인이 아니라 이 NFT 코인, 특히 알트 코인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이쪽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진다라고 한다면 예전 그 연초에 우리가 불장이라고 했던 그냥 아무거나 사도 막 100%, 200% 올라갔던 그런 수익률을 다시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기회의 시장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일 오후 12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NFT 시장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지금 이 순간에 NFT 시장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엑스인피니티를 비롯해서 잠시 뒤에 알려드릴 공략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호재 이어서 바로 볼게요. 코인 대통령님. 네. 제가 오늘 네, 죄송합니다. 네 공략주요. 오늘 공략주요? 아니요, 네. 그건 아니고 호재 이제 좀 말씀드릴 건데 어제랑 조금 이제 같은 내용인데 좀 상반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제 뭐 최악의 코인이 뭐 비트코인이었다,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지배력도 낮아졌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비트코인의 집중 매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항상 뭐 얘기를 할 때 좀 이제 몸집이 크거나 그다음에 이제 매수를 굉장히 크게 하는 사람들을 고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고래들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집중적으로 매수한 정황이 포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어제였죠. 7일이었습니다. 많이 이제 6일 그다음에 5일, 4일 해서 쭉쭉 내려온 시장, 비트코인 14%, 20%대로 내려온 시장에서 그 밑에 이제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비트코인 고래들이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서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좀 넘어서서 다시 또 그 위에서 놀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그 가치가 약 4조 원이 좀 넘는 금액이 좀 들어와서 그 가치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이제 반감기도 이제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그럴 텐데 왜 아직도 이 비트코인에 가상자산에서 고래들이 왜 이렇게 비트코인에 연연을 하는가를 좀 봤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이제 상징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징성들을 봤을 때에는 비트코인 매수가 그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계속 반감기가 오고 그다음에 한정된 수량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희소성에 대한 어떠한 욕구, 그다음에 뭐 다른 코인들처럼 엄청나게 많은 양이 발행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이제 소유욕 이런 것들을 또 자극하고 그다음 지금 봤을 때 금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뭐 매수를 할까, 금을 매수할까, 뭐 부동산을 매수할까라고 봤을 때에도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그것들과 견주어 봤을 때에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이제 많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굉장히 몰리는 현상이 좀 두드러졌다. 이번 매수에서는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ETF 상품이 출시를 하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또 비트코인을 또 매수하는 현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도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냐? 어떻게 마냐? 뭐 이렇게 뭐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트코인 매수에는 조금 이제 소극적이 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자, 왜 그러냐면 저희는 뭐 기관 투자자도 아니고요. 저희는 뭐 슈퍼 고래도 아니고요. 그래서 뭐 통장에 뭐 몇십억씩 있어가지고 내가 대충 한 5억만 투자해도 뭐 이런 게 아닌 이상 비트코인을 매수하려면 일단 한 개를 사려면 6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뭐 코인의 특성상 한 개를 매수한 게 아니고 뭐 500만 원으로도 분명히 비트코인을 살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굳이 제가 이제 비트코인 매수를 말씀 안 드리는 건 뭐 몇 퍼센트, 20%가 올라서 내가 500만 원짜리 사갖고 뭐 그냥 하는 것보다는 비트코인 상승 20%를 기다리는 것보다 다른 알트코인 상승 20% 기다리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뭐 방송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서는 뭐 방송 시작될 때는 7% 상승이었는데 지금 뭐 코인 사부 전문가 그다음에 제가 뭐 악재랑 호재를 뭐 말씀드리고 있는 와중에 30%까지 올라갔다 내려갔거든요, 지금. 자, 그렇다고 한다면 비트코인 사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런 알트코인들 저평가되어 있는 그다음에 아직 오르지 않은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코인들을 매수하셔가지고 20-30% 간단하게 수익 보고 나오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정말 주춤하는 동안 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아래에서 저점 매수로 크게 받쳐주고 있는 세력들도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또 비트코인이 주춤하는 동안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는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으로 좀 눈을 돌리는 게 좀 더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코인 이슈 흑과 백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특징주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또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방송과 무료 교육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는 링크로 연결이 됩니다. 매일 1시 반 여러분들 생방송으로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무료 방송은 하락 끝 시장 반등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를 주제로 코인 대통령님께서 방송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특징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사부님, 오늘의 특징주 어떤 게 있을까요? 얼마 전에 엄청난 시세를 보여주었던 이 코인과 비슷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코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오늘 특징주로 가져온 코인은 이제 비트토렌트라는 코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알고 계시는 코인이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20억 정도의 뭐 홀더들과 그다음에 뭐 유저들도 뭐 엄청나게 많은 이 코인인데, 사실 이 토렌트 아시죠?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으로 뭐 저장 매치라는 이런 걸 공유하는 그런 건데, 이제 비트토렌트라고 해서 코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토렌트가 처음에 뭐 이제 좀 올라가지고 그러다가 뭐 최근에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상승이 나오고 어제도 상승이 나오고 엊그제도 상승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화폐 개혁과 리브랜딩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 1000대1 비율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액면 분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지금 총 공급량이 뭐 990개였다면은 뭐 9,000조 개 정도의 공급량을 좀 보여주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가격대가 다시 한번 더 많이 또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그거를 보여줬던 게 바로 그 이캐시였습니다. 근데 이캐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름을 바꿔주면서 이 가격 자체가 뭐 0.04 뭐 이게 0.04에서 뭐 0.0 뭐 0.4까지밖에 올라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총 10배 정도 가격 상승이 좀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고 저런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호재가 없는 코인들이 리브랜딩을 하고 그다음에 화폐 개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랜딩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시 한 번 더 변형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모습을 좀 보여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코인이 하고 있는 사업, 이 코인이 갖고 있는 목표,
이 코인이 갖고 있는 생태계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침체돼 있다 보니까 이것들 다시 한 번 더 바꿔주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호재거리에서는 가장 강한 호재거리가 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비트토렌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어제도 상승이 나오고 엊그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사실 거래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거의 없으면서 쭉 내려오는 와중에 거래량 들어와주면서 반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 흐름 자체가 딱 여기서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무료 온라인 강연회에서 매수하는 타이밍이 어디냐라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주봉상 음봉의 종가와 양봉의 시초가를 맞춰줄 때 매수를 하라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딱 비트토렌트가 이 딱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주에 살 수 있는 포인트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 날 제 방송을 들으셨다면 아마 이 비트토렌트를 사시지 않았을까? 수익을 보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참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캐시가 10배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지금 이 흐름과 이캐시의 흐름이 비슷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캐시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 이캐시도 마찬가지로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여기서 눌러주면서 횡보하다가 눌렸다가 음봉의 종가, 양봉 시초가 맞춰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올라가면서 10배 올라갔거든요. 지금 이 비트토렌트가 이쪽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트토렌트 뭐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캐시라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큰 시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의 특징주로 이제 이 비트토렌트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뭐 이제 적극적으로 뭐 이제 뭐 공략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코인이 오늘 이 코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투자하실 때는 적당하게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트상에서 매수 포인트, 매수 타점 잡는 방법 무료 온라인 교육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 많은 분들의 포지션이 깨진 상태에서 이렇게 비트토렌트처럼 호재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든 좀 손실을 복구해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많이들 자금을 유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12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호재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징주 또 다른 어떤 거 찾아볼까요? 네, 이 특징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뭐 이제 이렇게 봐라. 뭐 이제 리브랜딩 이슈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에 대한 호재이기 때문에 뭐 이제 특징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특징주로는 이제 테조스로 네. 좀 가져갔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건 살짝 이제 대중의 관심이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조스 같은 경우에서는 대중의 관심이 엄청나게 몰려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테조스가 어떤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뭐 홀더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CEO가 어떻고 CTO 이런 거는 저는 뭐 말씀을 드리진 않겠고 이 테조스가 뭘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히려 대중의 관심이 엄청나게 몰려 있기 때문에 좀 테조스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것과 가장 똑같은 코인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바로 리플이겠죠. 자, 제2의 리플이냐 아니냐 이거를 가지고 또 이제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한 2년 전이었죠. 2년 전, 3년 전 뭐 이제 코인이 처음 이제 국내에서 막 호황기를 누릴 때 그때 이제 리플이 엄청난 상승을 보였고 리플이 이제 우리의 뭐 인생을 바꿔주는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을 때 한번 이제 하락을 맞고 나서부터 이제 또 제2의 리플은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게 원래는 트론이었어요. 자, 트론이 얘기가 나왔는데 트론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입만 열면 이제 저스틴 써니도 이제 막 얘기가 나와서 뭐 여러 가지 거짓말들을 하고 뭐 어떤 그룹과 뭐 그런 뭐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했는데 그 그룹에서는 그런 적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트론은 신뢰성을 좀 많이 잃었을 테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테조스. 그렇게 해가지고 제2의 리플이다.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다.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테조스가 어떤 사업을 하고 그런 것들에는 굉장히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관심이 없고요, 솔직히. 그리고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특히 코인은요. 주식 같은 경우에서는 뭐 어떤 기업이 이 기업은 어떤 뭐 섹터에 있고 그다음에 어떤 호재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테마로 엮이는지 등등 많이 아실 테지만 코인 투자를 하실 때는 그런 걸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이게 올라가고 있으면 따라잡고 그러다 보니까 테조스를 좀 많이 매매를 하시는 거를 제가 간혹가다 봅니다. 그래서 항상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런 테조스, 대중의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서는
투자를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매수를 뭐 하셔라 아니면 매수하지 마셔라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는데 그래도 신중하게 그다음에 소극적으로 그다음에 소액으로만 좀 이제 단타성을 띠고 좀 매매를 하셔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고 한다고 물어보신다면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신 게 테우스의 차트인데 좀 이제 작년에 상장했다 보니까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밀려 있어요. 밀려 있는데 좀 보시게 되면 자, 상장 당시를 볼게요. 상장 당시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느냐? 3,300원 부근에서 상장합니다. 3,300원 상장하는데 그날 25,000원까지 올라갑니다. 자, 솔직히 이런 움직임이 솔직히 뭐 예전에 이제 뭐 2년 전, 3년 전에 엘프가 상장할 때 뭐 다른 거래소에 좀 엘프가 상장할 때 13,000%가 올라간 적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는 뭐 이게 뭐 매수 실수였다. 초기에 뭐 매수가 잡히는 거에 따라서 뭐 움직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프닝이 끝나는데 테우스 같은 경우에서는 불과 작년 일이란 말이에요. 작년에 이렇게 뭐 3,300원대, 3,000원대에 상장을 해가지고 25,000원까지 그 당일날 올라갔다가 그대로 윗골이 달고 빠져버리죠. 자, 그 다음에 쭉 밀리고 나서 바닥 구간에서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놀고 있다가 한 파동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 다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항 라인 때 제가 어제 말씀드린 저항 라인 때 10,000원에 잡혀 있는 거예요. 10,000원. 자, 10,000원에 잡히고 현재는 6,800원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내려갔다가 바닥권에서 지금 지지를 해주고요. 그래서 바닥권에 지지를 해주고 여기 저항이었다가 돌파하면서 지지 라인 때 바뀌고 그다음 다시 한번 지지해주고 올라갔다가 저항 때 부딪히고 내려와서 다시 한번 지지 라인 때 딛고 올라와주는 모습인데 어제 좀 크게 올라왔을 거예요. 오늘은 이제 한봉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좀 크게 올라와주면서 분명히 이 위에서 거래를 하신 분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바로 6,800원 라인대, 7,000원 라인대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매물대를 보면은 매물대는 어느 라인대에 많습니까? 8,100원대에 가장 많아요. 8,100원대에 왜 많느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두 구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구간 예전 구간에서 봤을 때도 이 구간에서 한번 매매가 시도가 됐었고 저항 라인 때 부딪혀서 내려와서 아직 못 팔고 계신 분들 혹은 이쪽에서 물량을 다 털었거나 그래서 매물대 굉장히 많은 쪽에 속하죠. 그 다음에 다시 이 위에 10,000원까지 이제 올라가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 구간에서 올라갈 때 다시 한번 매수가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매수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8,100원 라인대, 8,000원 라인대에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왜? 그쪽에 매물대가 가장 많기 때문에 매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심지어 거래량도 이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물량이 튀어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거 지금 어제 막 테저스 막 올라가고 제2의 리플이다 굉장히 좀 상승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10,000원까지 가는 거 아니야 또 막 이러면서 지금 6,000원이니까 타면은 10,000원까지 가면 내가 뭐 얼마를 벌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건데 절대로 그런 생각으로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매매해서 큰 돈을 버신 분들도 많으세요. 물론 이 야수의 심장으로 매수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익을 보신 분들은 항상 그렇죠. 매수를 누릴 수 있는 그 용기에 대한 보상을 받은 거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매수를 누르는 용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못해서 매수했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30%, 40%가 빠져버린다면 엄청난 금액의 손실로 잡힐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단타성으로 들어갈 때는 100만 원, 200만 원 들어가지도 않아요. 막 3천만 원, 4천만 원 막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50% 딱 때려 맞으면 그냥 1,500만 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제 또 말씀드렸듯이 1,500만 원 백화점 가서 뭘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에 또 이제 밤에 잠도 못 자고 밤잠을 설치고 그렇게 만들면서 이 매매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를 또 만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가진 코인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리플, 그 다음에 트론, 그다음에 테조스 뭐 이런 어떤 대중의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쏠려 있는 것들은 급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급락도 금방 나온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단타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보시고 그다음에 소액으로 그다음 소극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호재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다라는 것 자체로도 또 호재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이런 코인들에서 좀 매매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매물대를 좀 해석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요. 오늘의 특징도 살펴봤고요. 오늘의 공략도 살펴보기 앞서서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왼쪽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만 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방송과 무료 교육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무료 실시간 방송 1시 반부터 진행할 예정인데요. 하락 끝, 시장 반등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를 주제로 코인 대통령님께서 방송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또 바로 오늘의 공략주 살펴보겠습니다. 코인사부님, 오늘의 공략주 어떤 걸까요? 네, 오늘 또 공략해볼 만한 코인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섹터, 바로 NFT 코인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이쪽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적으로도 이런 쪽 코인들이 좀 많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코인 대통령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엑시 인피니트가 순식간에 또 30% 이상의 수익 상승이 나왔다가 좀 이제 내려왔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어느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는 바로 NFT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코인은 디센트럴랜드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시장의 호재를 말씀드리면서 하나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가상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이 디센트럴랜드가 바로 그쪽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이용한 이 가상 부동산 매매를 하는데, 이 매매에 들어가는 이 단위가 만화거든요. 그래서 이 디센트럴랜드 만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가장 최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 악재 부분에서 제가 이제 뭐 스캠 코인이다, 뭐 이런 사기다 이런 거 말씀드렸었는데, 이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는요, 뭐 바이낸스라든지 아니면 코인베이스 이런 이제 우량한 거래소에 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량한 코인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소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수한 또 자본력을 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먹튀나 뭐 도망갈 걱정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NFT 쪽에서 어떤 게 대장이냐, 뭐 어떤 게 대장 코인이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궁금해 하시겠지만, 이 가상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는 이 디센트럴랜드가 거의 유일무이하다. 이 디센트럴랜드가 최대 플랫폼을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다면 아마 큰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잠깐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 예전에 한번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상승이 쭉 한번 나왔죠. 상승이 쭉 나왔다가 이쪽에서 횡보하는 흐름, 그리고 이평선 디디면서 살짝 반등이 나와주면서 예전 한번 상승 가격들을 돌파해준 흐름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저항 라인 때, 윗구간 저항 라인 때 저항을 맞아주는 흐름 보여주었고요. 그러다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번 내려왔다라는 거겠죠. 최근에 시장이 내려오면서 디센트럴랜드도 같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좋은데 왜 내려왔느냐 말씀드렸잖아요. 혼자만 올라가면 이상하다. 그래서 같이 내려온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확하게 이평선 지지라인 때 잡아주면서 반등이 나왔었던 흐름, 그리고 횡보해주는 흐름, 그리고 거래량 일정치 나와주는 거 보면은 매집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월봉을 좀 보실 텐데,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저번에 그 무료 온라인 강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저점과 고점을 한번 이어보면은 이 구간과 이 구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횡보해주고 몇 개월 동안 횡보하다가 그다음 다시 한번 더 올라갔던, 그러니까 이슈를 받고 상승이 시작했던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2달 전인데, 이쪽에서부터 이 고점을 이어본다면, 꼬리는 고점이 아니에요. 몸통이 고점입니다. 고점을 이어본다면 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중간값은 여기로 세팅이 되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금 현재 종목을 매매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단가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최저점과 최고점을 이어서 중간에 표시를 해놓으면 이 지금 현재 매매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단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정확하게 평단가가 아까 주봉상에서 봤을 때의 그 지지라인 때, 일봉상에서 라인 때의 지지라인 때가 바로 여기서 딱 지지라인 때가 나오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평단가의 지지를 받아주고 평단가에 오면은 반등이 나오고 평단가에 오면 반등이 나온다. 그렇다는 것은 조금만 더 시간이 흘러간다면 이평선 올라올 거고 캔들 옆으로 갈 거고, 그럼 결국엔 만날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쪽에서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센트럴랜드는요, 매수가는 5,000원 이하, 5,000원 이하로 공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예전에 한번 찍어줬던 구간이죠. 7,000원 이상을 목표가로 잡으시면은 좀 괜찮은 수익률이 나올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손절가는 필요하겠죠. 손절가는 4,000원. 딱 여기 이평선과 만나는 구간이 한 4,000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 코인 시장에서 시작을 해서 정말 주식 시장과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큰 열풍을 불어오고 있는 NFT 시장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코인으로 디센트럴랜드 대장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매수가 부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매물대와 평단가를 한번 분석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길지 않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들 무료 온라인 방송에서 이어가고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다시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왼쪽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만 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무료 교육 영상도 저희가 준비해뒀습니다. 오늘은 1시 반에 시장의 시작, 반등 시작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들 코인 대통령님께서 강의해 주신다고 합니다. 코인 대통령님,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공략주 역시나 좀 이제 저평가돼 있거나 네. 많이 내려와 있거나 네. 거래량이 없거나 뭐 이런 쪽인데 이제 코인사 분야문가님께서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을 드린 항상 이제 NFT 시장.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NFT 관련된 코인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플로우라는 코인인데, 자, 이 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역시나 좀 게임, 뭐 어플리케이션 이쪽이랑 좀 관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NFT 시장이 확장이 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좀 가지고 나왔어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뭐 어제 뭐 이제 비트월드몽에서 말씀했던 뭐 크립토키티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최근에는 어떤 일이 나냐면 이 NFT 시장에서 물건이 팔려 나가는 게 굉장히 이제 뭐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하는 뭐 그런 게 나오는데. 뭐 내 이제 뭐 게임 캐릭터죠. 내 게임 캐릭터가 그 뭐 NFT라고 하니까 대체 불가능한 뭐 상품을 해서 이제 명품 가방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말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그 명품 가방인데 그게 이제 한정판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뭐 이런 뭐 여행도 못 가고 그다음에 뭐 보복 소비도 있겠지만 나는 못 들지만 내 게임 캐릭터는 들게 하겠다. 그래서 그 명품 가방을 사줬다고 합니다. 뭐 근데 그 가격 자체가 뭐 130만 원대 뭐 육박하고 뭐 200만 원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직접 내가 만질 수도 없고 내가 가질 수도 없는데 내 게임 캐릭터가 그냥 명품 가방 하나 들고 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막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또 이제 NFT 시장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 뭐 방송 이제 BJ 분이죠. 뭐 유명한 BJ 분인데 그분의 아바타가 1,300만 원에 팔려 나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NFT 시장에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렇다면 이 NFT 시장에서 또 이제 관련된 코인으로 주목할 만한 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플로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가격적인 전략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플로우의 주봉 차트입니다. 자, 주봉 차트인데 왜냐면 일봉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지저분해 보여서 주봉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월봉 본 다음에 주봉 본 다음에 일봉을 보기 때문에 주봉으로만 봐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지라인 대가 어디냐라고 보면 바로 요 라인 대죠. 자, 보시는 것도 같이 여기 보시게 되면 6월 달이었죠. 6월 달 한번 찍고 내려와서 쭉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찍었죠. 그리고 나서 양봉이 나와주면서 지지하는 모습. 자, 이렇게 보면 쌍바닥에 대한 움직임을 또 보여주고 있죠. 쌍바닥이라고 한다면 뭐 기법으로 봤을 때는 쌍바닥은 이제 뭐 상승 시그널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뭐 기법 좋아하진 않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았을 때 이제 뭐 바닥을 2번 찍었기 때문에 지금 이 바닥 구간에서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이제 매수 타점이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근데 좀 이제 한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어요. 뭐 이제 이평선 같은 경우에서 역배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역배열에 대한 차트는 좀 이제 안 좋은 거 아닙니까?라고 하는데 역배열이 예를 들어서 뭐 저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온다라고 하면 별로 좋진 않겠죠, 당연히. 자 그러나 역배열이 있어야 골든 크로스가 있고 정배열이 되지 않겠습니까? 역배열 이후 역배열 끝자락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곧 골든 크로스가 되면서 정배열을 이루어준다. 자 그렇다면은 바로 큰 급등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급등이 안 나와도 물론 정비열과 골드크로스 나올 수 있어요. 어떨 때? 바로 차트가 횡보할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횡보할 수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좀 차트 이제 이평선을 봤을 땐 조금 불안하지만 그래도 이런 가격이 가장 낮은 구간에 있을 때 공략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보시게 되면 상장 당시에서도 가장 이제 하단 구간이었던 가격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지금 10,000원 라인대에 보시게 되면 가장 하단 라인대가 내려와 있고 또 내려왔다 올라가고 내려왔다 올라가기 때문에 차트는 우리가 봤을 때 뭐 이걸로 뭐 예측을 해갖고 뭐 어떻게 된다 뭐 우리가 무슨 예언가도 아니고요, 그죠? 그다음에 뭐 정확하게 뭐 이건 무조건 이렇게 하게 된다, 그건 사기꾼이죠, 그죠? 이 차트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표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표 같은 경우에서 껴맞추기 나름이거든요. 목에 걸면 목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자, 그래서 지표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가장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공략은 뭐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거래량을 봤을 때에도 거래량도 최근에 봤을 때는 가장 낮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낮은 거래량에서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거래가 많을 때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준다? 매도세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거래량 없을 때 하단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가격대 바로 13,000원 이하에서 매수가 좀 들어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12,860원 현재 지금 가격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뭐 13,000원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매수가 딱 좋죠. 12,800원. 여기 13,000원 이하에서 매수가 진행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제가 그냥 간략하게만 잡아드리면 2만 원 선에서 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만 원 같은 경우에서는 주봉에서는 어느 정도 좀 선이 잘 안 맞겠지만 일봉상에서 봤을 때는 2만 원 딱 적당하거든요. 근데 주봉상에서 봤을 때 또 2만 5천 원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2만 원 이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냥 2만 원에 웬만하면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만 5천 원 노리려고 하다가 뭐 그 위에 뭐 찍어가지고 뭐 쌍봉에 뭐 어떤 기법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기법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쌍봉도 여기까지 올라갈 쌍봉이죠. 그 전까지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쌍봉도 이렇게 우하락하는 쌍봉이 되면서 뭐 이렇게 또 말을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만 원 정도, 2만 원 선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역시나 손절가는 있어야겠죠. 손절가는 그냥 좀 짧게 잡아드린다면 11,400원을 이탈했을 때 이제 손절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11,400원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 두 라인대, 두 지지 라인대에 11,500원 라인대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으로 이탈이 된다면 신저점이 갱신이 되기 때문에, 신저점이 갱신이 되면 바로 이제 뭐 실망 매물, 그 다음에 공포에 휩싸인 매물들이 나와주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4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을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플로우 가격대 자체가 제시해주신 매수가 부근에 들어와 있고, 손절가 대비해서 앞으로 우리가 매도가를 생각해봤을 때 목표가까지 좀 여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좀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NFT 상승 메타 속에서 홀로 웃지 못한 코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께서 제가 방금 매물대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14,000원 위에서 사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13,000원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미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대응 전략을 취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손실을 보지 않는 거죠.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는데, 뭐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나 뭐 이제 수익적인 부분들로 이제 나오시면 좋겠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물렸다, 아니면 이제 뭐 홀딩을 지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손실 중이다라고 한다면 본전 라인 때 오면은 그냥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그냥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뭐 올라가서 내가 이 정도 막 손실을 좀 감내하면서 기다렸는데 그래도 수익은 보고 나와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또 떨어지면 아주 그냥 밤에 또 잠을 못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물렸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본전 라인대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 선으로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투자를 하는 이유가, 은행에다가 내가 적금을 붓거나 했을 때 그 은행 이자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아서 투자를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행에다가 넣어놓고 이자를 받았는데 내 자산 가치는 하락해 있다. 이건 말이 앞뒤가 맞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투자를 잘해서 어느 정도 뭐 연에 1년에 10%의 수익만 올린다고 하더라도 물가 상승 대비해서 더 높기 때문에 내 자산은 늘어나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그런 목표를 일단 차근차근 시작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잃지 않는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 온라인 방송에서 코인 대통령님과 하락 끝 시장의 시작 반등 시작은 언제부터인가를 주제로 온라인 무료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 클릭하시면 바로 실시간 방송과 무료 교육 영상 보실 수 있는 링크로 연결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